반갑습니다. 닥터스TV.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옆에 정말 귀하신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일단은 영상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봐주시면 오늘 또 이벤트, 우리가 또 좋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옆에 세비치님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비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닥코스님하고 인터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책을 지난번 제가 선물을 받았고 사인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책을 받고 또 두 번, 세 번 정독을 하고, 대단하신 분이다. 또 지역적인 얘기지만 같은 또 대구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저는 같이 유튜브도 하고 투자도 하시는 이런 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전 좋았거든요. 근데 책을 처음에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떤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상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내용들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새벽 기상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팁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새벽 기상을 하게 된 건 부동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5년 동안 워킹맘으로 계속 살았어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네.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직장 다녀와서 아이들 재우고 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해야지라고 했는데 피곤하니까 또 자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정말 뭐 여러 자기계발 책을 보면 미라클 모닝을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미라클 모닝 한번 해볼까?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뭐 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그때 뭐 이렇게 뭐 7시에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 30분씩 당겼어요. 6시 30분에 일어났다가 성공을 하면 다시 6시에 일어나고, 그다음 5시 반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조금씩 제가 당겼어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새벽 4시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습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한 3개월을 계속 그렇게 참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새벽 기상에 실패하는 게, 만약에 알람이 울려서 깨잖아요? 그럼 정말 다시 잠들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입술을 그냥 꽉 깨물었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다시 자면 또 이제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만 딱 넘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바로 화장실 가서 양치를 막 해요. 그 행동을 하면 그냥 잠이 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알람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알람을 해놓으면 이게 알람이 울리잖아요. 스쿼트를 20개를 해야지 알람이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개발을 하셨는데, 우리가 잠에서 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 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용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이제 새벽 기상 하고 싶어서 제가 스스로 새벽 기상 모임 만들었어요. 단톡방에. 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아침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인증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혼자 하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가 새벽 기상 했는지 안 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하게 되고, 이게 외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일어났는데 저 사람도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현재까지도 계속 새벽 4시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4시에 기상하시나요? 네. 와. 그러면 보통 제가 그 글을 봤을 때는 4시에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 밤에 이 늦게 자거나 이런 것들 다 포기를 하시는 건가라는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주무시는 시간이나 뭐 어떻게 밤에 활동들을 다 포기를 하시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나는 원래 체력이 강해가지고 잠을 난 조금만 자도 돼, 이런 상황이신 건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새벽 저녁의 삶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직장 다녀와서 무조건 9시엔 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예전에 제가 새벽 기상 안 할 때는 늦게 잤어요. 뭐 12시에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드라마도 보고 뭐 친구들 만나 차도 마시고 뭐 맥주를 한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잠을 충분히 자야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더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9시에 잠들어서 쭉 푹 자고 4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컨디션 되게 좋았어요. 대신에 희생을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돼. 그렇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정말 부동산 공부를 할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 목적이 저는 강했기 때문에 저녁은 아예 그런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9시에 자면 애들도 다 그때 자는 건가요? 근데 원래 저희 아이들이 일찍 자요. 그래서 지금도 늦어도 10시 전에는 다 자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늦어도 10시에는 같이 잠을 잡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한 개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처음 하실 시점이죠. 그 시점에 남편분, 배우자분이 좀 걱정했다고 제가 책을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설득을 배우자분을 하셨는지, 또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미혼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어떤 이 현실적인 결혼 배우자, 또 상대방을 어떤 분을 만나야 될지도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또 배우자 관련돼서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편분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특히 부동산을 이제 제가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이렇게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네네. 그 얘기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겠다.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난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책상이 없었고 거실에 제가 식탁을 놔뒀었거든요.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매일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동산 공부를 거기서 했어요. 남편이 아침 딱 일어났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얘가 정말 진심이구나, 얘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주말에 뭐 임장을 가자고 하면 흔쾌히 이제 운전을 해주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부부 간에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말로 내가 하는 것보다는 저는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상대방이 마음을 열 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를 선정할 때도 많은 분들이 좀 외적인 걸 많이 보시잖아요. 정말 외모를 본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 그런 걸 뭐 선택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삶을 느낀 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뭐 외모도 그렇고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막상 살아보면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특히 돈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열심히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저 그거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면서 느꼈던 건 그냥 그 성실함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우자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나랑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외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배우자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분이 성실하신 편인 거죠? 너무너무 성실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선택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와 또 우리가 할 때 이 거주 투자 관련돼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본 재배치 관련돼가지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투자와 실거주 분리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내가 실거주하는 집에 살면서 뭐 갈아타기를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거다, 전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멘토님, 그 랭구님의 그 영상 중에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걸 분리를 하면 되는구나. 저희가 원래 실거주랑 투자를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선택지가 한정이 되잖아요. 한정되죠. 네, 직장 갈 거리, 아이와의 학교, 이런 거 다 고려하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저도 항상 그런 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걸 딱 분리를 해버리면 그냥 전국이 나의 투자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꼭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돈도 많이 드는데 우리가 완전 투자로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전세를 끼고 그런 거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내가 만약에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전세를 끼고 사면 투자금을 확실히 더 줄일 수 있고, 실거주 집을 사는 것보다 확실히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집에 살아야지 내 집이 아니다, 제 집인 건 아니다, 특히 등기부상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그게 내 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실히 분리를 하면 내가 자산을 더 빨리 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중요하게 봤냐면, 일반 사람들은 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좀 좋은 집에 살고 좀 이렇게 막 브랜드에 있는 33평 신축에 살고 싶고 누구나, 그래서 뭐 대출 받아서 사든지 뭐 이렇게 뭐 빚을 내서 사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개념으로서는 지금 나의 실거주 편의성은 포기를 해야지만, 밤을 포기를 해야지만 우리가 새벽 시간을 얻을 수 있듯이 하나는 포기를 해야지만 또 하나를 이렇게 투자 관련돼서 얻을 수 있는 자산을 키울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중요한 점 말씀해 주시네요. 저 또한 그리고 그 두 아이를 또 남자 2명 키우는 입장으로서
사교육을 엄청나게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되나, 과연? 왜냐면 지금 저희가 지금 사는 대구도 교육열이 엄청 높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남들 저렇게 다 하는데 누구누구 엄마는 어디 학원 좋다 그러고 저기 다 보내고 예체능 쪽에 최소 한두 개는 다 보내는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을 대폭 삭감을 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던 그 결단할 수 있었던 그 계기라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뭘까요, 도대체? 결국에는 그것도 절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실거주집을 팔자. 그걸 팔아서 내가 투자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자.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집을 이제 팔았고, 그럼 우리가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를 들어간 거죠. 근데 월세를 들어갔는데 그때 보증금 2,000에 월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제가 휴직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사교육을 그냥 아예 없애버리자. 사교육을 확실히 확 줄여버리고 어차피 내가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 공부를 시키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돈으로 월세를 냈고, 그때 저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저희 첫째 5학년이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확실히 자기주도 학습 체계가 잡혀요. 그러니까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걸 이제 아이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근데 제가 또 고민이었던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데 저만 안 보내는 거예요. 친구가 보통 골로 다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되게 흔들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책을 계속 안 읽었어요. 홈스쿨링에 대한 책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좀 확인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좀 마음을 다잡았고, 영어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지금 계속 집에서만 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챕터북이라고 해서 그림 하나도 없고 영어만 적혀있는 글이 있어요. 그거 다 읽을 수 있어요. 애가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굳이 그 영어 같은 걸 우리가 학원에 보내야 할까? 그런 비싼 돈을 들여서 좀 그런 부분에 되게 지금도 의문이고요. 그냥 이 방법대로 계속 쭉 해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세비치님께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실제적으로 시간을 또 아이와 함께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엄마의 아무래도 그런 좀 희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필요해요. 근데 이게 힘들 수 있는데 또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또 저는 또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뭐 학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좀 더 집에서 하면 시간적 여유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좀 효율적으로 내가 조정해서 공부시켜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사교육을 최대한 줄이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